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 캔슬 2016. 오늘도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론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실질적으로 제1작업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냥 자료 입력하면 되지, 뭐 이걸 굳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시험을 푸는 거죠. 시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수많은 자료를 입력하려 한다고 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표작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1작업에서는 상단에 도형과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가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해서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워크시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자,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직접 하나씩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한셀 2016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상단에 있는 새 문서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셀 2016 프로그램이 실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저장하기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자, 파일 저장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는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3강 교환 안에다가 표 작성 1 완성 이렇게 파일 이름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트를 총 4개를 삽입할 거예요. 그래서 시트 삽입 버튼을 총 3번을 눌러서 이렇게 시트를 4개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 시트 1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시트 이름 바꾸기 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될 텐데, 여기서 제1작업이라고 시트명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2작업 시트2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입력을 하고, 시트3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자, 그리고 시트4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 Shift 키를 눌러서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동시에 선택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열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지정 메뉴에 들어가서 열너비를 1로 바꿔 주시고요. 모든 시트 선택 버튼을 눌러서
시트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글꼴을 굴림, 글자 크기를 11포인트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시트를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서 그룹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룹을 해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행 높이를 조절해 볼게요. 행 높이 조절. 자, 1행부터 3행까지는 25, 4행은 33, 5행부터 14행까지는 22로 사이즈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행부터 3행까지는 25, 4행은 33, 5행부터 14행까지는 22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지정에 들어가서 25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행을 선택해서 행 높이 지정에 들어가서 33이라고 해주시고, 자, 5행부터 14행까지 선택을 해서 22 이렇게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B4셀부터 입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B4셀부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부터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이고, 자, B4셀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던 점은 뭐냐면 데이터 형식을 좀 유의하시면서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형식. 자, 무슨 말이냐면 문자는 문자끼리 입력을 하고 숫자는 숫자끼리 입력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제목은 제목끼리, 본문은 본문 내용끼리 입력을 하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4행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전부 다 제목이죠. 이 필드 제목은 키보드의 탭을 이용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입력을 해주시고, 자, 4행의 데이터를 입력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열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입력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있는 건 어차피 다 문자니까 그래, 탭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 다음부터는 열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한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고요. 여기는 날짜예요. 또 여기는 숫자랑 섞여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섞여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 문자고, 어떤 거는 숫자고, 어떤 거는 날짜고, 어떤 거는 문자랑 숫자랑 같이 있고 헷갈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날짜는 날짜끼리, 숫자랑 문자랑 결합되어 있는 거는 숫자랑 문자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입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요행을 부리지 않고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캠핑장 탭, 구분 탭, 지역, 시설수, 이용요금. 자, 여기 보면 이용요금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데이터가 두 줄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한 셀에 입력하고자 할 때는 Alt Enter 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Alt Enter 키를 누르면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가로 열고 원, 개장일,
수용 인원, 자, 운영 기간, 연도, 비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캠핑장에 대해서 이제 세로 방향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확대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숲 내음, 남해섬, 소나무 캠핑, 꽃향기숲, 자라섬, 어울림숲, 장수휴양림, 자유휴양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하단에 있는 부분도 그냥 지금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경상지역 캠핑장 개수, 최대 수용 인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구분 데이터. 자, 그리고 열너비를 조절할 때는 열너비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열너비가 조절이 되는데, 너무 넓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도 입력해 볼게요. 오토 캠핑장, 오토 캠핑장, 오토 캠핑장. 자, 한번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는 5만 입력해도 바로 뒤에 글자 깜빡깜빡거리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숲, 오토 캠핑장, 숲, 휴양림, 휴양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역을 입력해 볼게요. 지역.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잘라 볼게요. 자, 구분도 적당하게 늘려주시고, 지역도 경상, 전라, 경상, 전라, 강원, 경상, 전라, 강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설수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213, 150, 200, 20, 170, 15, 42, 36 이렇게 입력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시설수까지 입력을 했고, 자, 이번에는 이용요금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용요금 36,000. 자, 그런데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미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컴마, 천 단위마다 쉼표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입력한 거 좀 다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F5셀부터 F12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편집 그룹에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45,000 입력하면 쉼표가 바로 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미리 서식을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000, 64,000, 24,000, 55,000, 45,000, 70,000원 이렇게 기입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장일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날짜를 입력할 때는 연 하이픈 월 하이픈 일 이렇게 기입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 슬래시 월 슬래시 일 이렇게 기입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을 입력하실 때 2003년 다 입력할 필요 없어요. 03 이렇게만 입력하면 돼요. 03. 그리고 05월 01일 이렇게 다 입력할 필요 없고 51 이렇게만 입력해도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2003년 5월 1일로 날짜가 인식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자, 계장을 선택하고 0351 입력하면 2003년 5월 1일에 입력되고요. 1141 그죠? 자, 앞에 있는 연도는 생략을 해도 되고요. 근데 뒤에는 두 자리 꼭 입력하셔야 돼요. 자, 0885 그리고 10310 그 다음에 9872 00610 그 다음에 01820 그 다음에 05 0315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전 노트북이라서 조금 천천히 입력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키보드 쓰시면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있으실 거예요. 그 숫자 키패드 이용해서 입력하는 거를 권해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수용 인원에 대해서 입력을 해 볼게요. 수용 인원. 자, 수용 인원 850명, 600명, 800명, 70명.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얘네들은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명이 붙어 있는데 숫자가 오른쪽 전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기능으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명이라 붙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붙죠. 근데 출력 형태는 오른쪽으로 붙죠. 이거는 뭔가 다른 기능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순수하게 850, 600, 800, 70, 700, 60, 170, 14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기간 연도랑 비고는 어차피 뭐예요? 가로라고 써져 있으니까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하단에 있는 부분을 우리 작성을 해 볼게요. 하단 부분. 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자, 여기 보면 날짜 부분 아래에다 입력을 해야겠네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오토 캠핑,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돼요. 오토 캠핑장의 평균 이용 요금 가로 열고 1 캠핑장 숲내음 수용 인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에 대한 데이터 입력을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연습을 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있는 거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파일 저장부터 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표작성2 완성. 네, 이렇게 파일명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 시트를 플러스 해가지고 총 4개의 시트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제4작업, 제3작업, 제2작업, 그리고 제1작업. 네, 이렇게 시트의 이름에 대해서 변경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한꺼번에, 자, 여기
마지막 게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제4작업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네, 이렇게 Shift 키 눌러서 그룹화를 시켜주시고, 자, A열의 열너비를 우리 열너비 지정에 들어가서 열너비 1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를 굴림에 11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빈 곳을 선택하고 시트 그룹을 해제해 주시고요. 저장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행 높이를 설정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1행부터 3행까지는 25, 4행은 33, 5행부터 14행은 22,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행부터 3행까지 범위를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지정에 들어가서 25로 지정을 해주시고 4행에 대해서는 행 높이 지정에 들어가서 33,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는 22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즈를 조금 적당하게 제가 줄여볼게요. 적당하게 줄여주시고, 자, 이제 B4셀부터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탭 창업주, 탭 창업일, 항목, 창업비용, 가로 열고, 1, 인테리어, 알트 엔터, 경비, 국산 재료, 알트 엔터, 사용 비율, 지역, 비곡,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코드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 자르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잘라주시고, 자, 코드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K2661, K3968, T1092, K2154, P1514, P2603, T1536,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K3843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핫도그 창업 개수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하단란에다가는 떡볶이 창업 비용 1 평균이라고 네,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창업주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사랑, 홍준표, 한예지, 이소영, 임용균, 임유나, 조형준, 김유진씨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날짜 입력할 때 기억나시죠?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인데 만약에 날짜가 올해 날짜라면 연도도 생략해도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은 2020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험 문제는 2019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과거 날짜에 대해서 과거 날짜로 데이터가 출제되다 보니까 올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연도까지 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자르기 해주고 우리 창업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다 2019년인 거 아니까 우리 19까지 자르고 처음에 19년 1월 15일, 19년 2월 1일, 19년 1월 10일, 19년 1월 15일,
19년 2월 1일, 19년 2월 5일, 19년 1월 17일, 19년 2월 1일 이렇게 기입을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항목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 떡갈비, 핫도그, 떡갈비, 잠깐만요. 핫도그, 떡갈비, 핫도그, 떡갈비 4개까지 입력했죠? 네, 떡갈비가 떡볶이네요. 그 다음부터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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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제가 뭘 밀렸었나봐요. 자, 핫도그, 떡갈비,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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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핫도그, 떡갈비, 핫도그. 네, 맞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타 없이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 1작업에서 작업한 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쉼표 스타일이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데이터를 미리 범위를 잡습니다. 데이터 범위를 잡고 쉼표 스타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창업비용 입력을 해볼게요. 네, 6천까지 입력하고 5,545만 5,500원, 그리고 3,850만원, 네, 그리고 4,550만원, 그리고 자, 6,550만원, 그리고 4,000만원. 아이고, 제가 공을 하나 더 훔쳤나봐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인테리어 경비에 대해서도 입력해야 되는데, 자, 이거 자르기 해서 좀 잘라주시고, 자, 얘네 데이터도 보시면 지금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원이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그 다음 시간에 배우실 사용자 지정 셀서식이란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쉼표 스타일은 되어 있으니까 쉼표 스타일은 해줄게요. 자, 범위를 잡고 쉼표 스타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1, 10, 100, 1000만 입력하고요. 15,000 입력하고요. 18,000 입력하고요. 2만 입력하고요. 8,000 입력하고요. 12,000 입력하고요. 19,500 입력하고요. 9,500, 아이고, 네, 이렇게 입력을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퍼센트 입력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백분율을 입력하실 때는 키보드에 있는 Shift 5번 누르면 퍼센트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백분율은 키보드에 퍼센테이지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가 있는 경우에는 키보드의 점을 이용해서 온점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이 소수점 자릿수는 여기 보시면 자릿수 늘림과 줄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소수 자릿수가 한 자리죠. 그럼 일단 범위를 잡는 거예요. 범위를 잡고 이 데이터가 백분율이야 라고 명시해 주고요. 자릿수가 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자릿수 늘림을 한번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95.0 해주면 이렇게 퍼센트로 되면서 한 자리가 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95를 입력하고 이거를 퍼센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얘는 9,500%가 돼요. 왜냐하면 95는 일반 텍스트고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했다라고 해서 백분율이잖아요. 곱하기 100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95에 곱하기 100이 돼서 9,5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면 애초에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0.95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 퍼센트를 붙이면
오른쪽으로 2번 가니까 95%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더 헷갈려요. 게다가 여기 밑에 솔점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그 개수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범위를 잡고 백분율 스타일을 주겠다라고 명시해 주고 소수 자릿수 한 자릿수로 표시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해볼게요. 80.0 88.5 그 다음에 내려가서 75.5 70.0 85 82.5 92.5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수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그러면 지금 보면 4천만원 밑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9,500 여기 밑에다 입력해야겠다. 최대 인테리어 경비라고 입력해 주시고 코드 K1226661 그리고 인테리어 Alt 엔터 경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두 줄로 됐으니까 33 이렇게 좀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도 33이 좁으니까 35 정도로 조금만 더 이렇게 37로 해야겠다.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딱 절대적인 값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설정 값을 변경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로 저장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 작성에 대해서 완성을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상단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수행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상단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자, 보면 이 상단 도형의 내용은 이중 모양 물결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중 물결 모양으로 도형을 삽입하고, 여기 보시면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 효과가 설정되어 있어요. 자, 또는 그림자 모양 6, 9버전에서는 그림자 모양 6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주고, 내용에다가 전국 캠핑장 시설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출력 형태는 오타로 되어 있는데 조건의 제목에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해서, 이 제목 도형에 대해서 글꼴을 굴림, 24포인트, 검정, 진하게,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수행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도형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파일 불러오기를 선택을 해서 우리 아까 1번 파일 한번 불러올게요. 자, 우리 한 셀로 들어가서 1번 완성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1번 완성 파일을 불러오시고 일단은 도형을 한번 삽입을 해 볼게요. 그래서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면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도형에 대한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리스트가 표시되는데, 우리 하단으로 조금 내려가게 되면 별 및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이중 물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결 옆에 이중 물결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중 물결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중 물결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출력 형태를 봤을 때 G열까지네요. 그래서 G열까지 이렇게 끌어서 조금만 줄일게요. 네, 이렇게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은 데이터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데이터로서 전국 캠핑장 시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전국 캠핑장 시설 현황,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입력을 하고 보니까 글자의 색깔이라든가 이 채우기 색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도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상황별 탭에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도형 채우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도형 채우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채우기 부분이 표시가 되면 여기서, 자, 위쪽에 있는 색깔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건 테마색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바뀌어지는 색이니까 여기 있는 색 말고 하단에 있는 노란색을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하단에 있는 노란색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글씨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굴림24 검정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굴림, 엔터, 글자 크기를 24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글자색은 여기 보시면 가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가라고 쓰여져 있는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세팅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게 되면 데이터가 가운데로 정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세로도 가운데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식에 들어가서 보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있죠? 여기 클릭해서 가로, 세로 둘 다 가운데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하게까지 해야 되냐? 진하게도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림자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형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림자에 대해서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형 효과 그림자에 들어가서 바깥쪽, 얘가 바깥쪽이죠.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 첫 번째 있는 그림자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다시 잠깐 아까 그 2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1번 파일은 잠시 내려놓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 표시 모양이라고 하는 도형을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자세히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자, 순서도라고 하는 부분에 화면 표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B1 셀부터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B1 셀부터 G열까지 이렇게 적당하게 드래그를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로서 프랜차이즈 창업 현황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프랜차이즈 창업 현황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글씨를 굴림 24 검정 진하게를 설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굴림 엔터 24 진하게 검정 선택을 해주시고, 서식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림자 효과를 설정할 건데, 바깥쪽 오른쪽 그림자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도형 효과 그림자에 들어가서 바깥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의 그림자가 선택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완료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저만 따라 하시고 믿고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을 보면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만들고 그림으로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결제란은 담당 과장 대표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원본은 지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본을 지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서 우리 1번 파일 실행해 주시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해 주시고, 자, 결제 담당 과장 대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결제란 3개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눌러서 담당 과장 대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병합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2줄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결 다음에 Alt 엔터를 눌러서 결제란 데이터를 2줄로 만들어 주시고 가로 열너비를 이렇게 좁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가운데 선택을 가운데 정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테두리를 설정해 볼 건데요.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테두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모두 적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편집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다시 우리 복사를 할 때 그냥 복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하기 옆에 있는 그림으로 복사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하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여기서 복사할 모양은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은 그림을 선택한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붙여넣을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수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그림으로 복사하기 확인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 자, 이렇게 에러가 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한 칸을 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빈 칸까지 선택을 해서 범위를 잡고 자, 복사하기 그림으로 복사하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붙여넣을 곳을 선택한 다음에 붙이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번에 제대로 뜨고 여기서 자르기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잘라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사이즈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처럼 약간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칸을 더 선택을 해서 범위 정하면 해결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해줘가지고 그림 채우기를 흰색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세팅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원본을 지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해주시면 원본까지 지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첫 번째 있는 데이터 모든 작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장을 해서 데이터 저장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젠 2번 파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화면으로 이동해서 자, 2번 완성 파일 불러오시고 자, 비어있는 칸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비어있는 칸으로 이동을 해서 자, 이번에는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확인 Alt 엔터 인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개 컨트롤 2개, 2개, 2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병합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에 대한 테두리 선택을 해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시고 얘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복사하기에 그림으로 복사하기 선택을 하고 확인 붙여넣을 선택한 다음에 붙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림으로 복사하기 그 다음에 붙이기 해주시고요. 여기서 자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르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 그림 채우기 흰색으로 채우기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여기 보면 원본을 삭제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해가지고 원본 데이터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서 데이터 저장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상단 도형을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